다음에는 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그 위헌성 문제점에 대해서 또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지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최장신 승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 세제가 정권도 그렇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보시면 이론서가 아니고 교양서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분이 쓰신 것도 있고요. 역사 속 세금 이야기라고 쓰신 것도 있고 일본 분이 쓰신 것 중에서 탈세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탈세의 세계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세금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 그 납세용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통 저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라는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위원 여부를 말씀드리겠는데 처음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같은 경우 기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금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 세율이 12%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6%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75%거든요. 근데 75%인데 이 75%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는 82.5%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금 내게 되면 이건 집 사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고 팔지도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그런 비슷한 취지로 발표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제가 아닌가,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 세제가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토지 관련 이제 보유세에서 실제로 정책적인 목적, 여기서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동산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발표자료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토지과다 보유세라든가 종합보유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토지과다 보유세가 한 2년 정도 시행이 됐을 겁니다. 1988년, 89년 시행됐을 거고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2005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 2000년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시가 현실화율이 한 20%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 실제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생각해 보시면 실제 거래가액이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 공시 가격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억에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세율이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용인할 수 있었다고요. 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때 같은 시가율이 만약에 3%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고 세율 6%를 놓고 본다고 하면요. 실제로 세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율은 몇 프로냐면 1.6%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 현실이 30%라고 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6%면 실제로는 부담하는 건데 집이 10억짜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정도, 1,200만 정도 생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니고 시가 현실화율 거의 대부분 90%까지 와 있죠. 90%까지 와 있고 또 토지 같은 경우 8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80% 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80% 넘는 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0%가 90%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내버린 상태에서 특히 강남 쪽 같은 경우 그렇게 내버린 상태에서 세율을 지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탈이 많고 지금 말이 많아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자체가 저도 지금 세법을 공부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탈이 많은 조세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탈 많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공시가격에다 세율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공시가격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요. 세율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납세용자가 도대체 이게 세금을 내란 소리냐 아니면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법을 전공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선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은 경우 이 부동산 매매 특성상 저부터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게 되면 더 잘하시겠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게 되면 다른 집에 사고 이걸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집을 팔고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살 곳이 없는데 다른 곳을 사고 이 집을 팔 거라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보통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과세할 때 중과세를 안 한다고. 그 비과세를 적용을 해준다고. 2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는 비과세 적용해주는데 종부세는 그런 예외를 다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이제 좀 한 2021년 동안 4월달에 집을 한 채를 사요. 그리고 이게 팝니다. 파는데 실제 판 게 잔금날 치러진 게 그 내가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잔금날 치러진 게 2021년 한 9월달쯤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2021년 6월 기준에 집이 두 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종부세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세무사들도 이때 괜찮다고 헛을 좀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쏙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그게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상속으로 자기가 상속받을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상속받을 때 같은 경우도 상속이랑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받은 건데 이때도 2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적용해 중부저 2%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지를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물론 지금 계시지만 임대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자동 말소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중과세를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옆에 계시는 이승엽 변호사님께도 이제 요청을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에는 위헌요소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크기 때문에 현실적 지금 현 상태로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법에서 이거 위헌 여부를 다툴 때는 물론 과잉금지 원칙도 다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안 썼던 이유가 세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내 재산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으냐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야 되는 게 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세율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실제 세율보다 어찌 보면 공시가격이 더 중요해요. 공시가격이 더 중요한데 공시가격은 세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보통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세법률주의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저세법률이라고 해서 그럼 법에 규정되면 다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도세 최고세율 75%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75%도 거의 위헌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가 내가 돈 번 걸 다 뺏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법이겠습니까? 그걸 실질적 저세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납세자가 재산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세법률이 위배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행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6% 최고세율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1년의 수익이 아무리 높아봐야 모르겠습니다. 잘해가지고 가상자산 사든가 아니면 주식 사가지고 대박이 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은행 예금하게 되면 2% 3% 이렇죠. 2% 3% 이런데 6% 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계속 원본이 계속 침해되거든요. 그럼 재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 저세법률이 위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저세평등주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 주택에 대해서만 이동 중과세를 합니다. 다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7억짜리하고 8억짜리 가지고 있어 15억짜리 가지고 있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강남 쪽에 한 40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제 세금보다는 두 채인 사람이 더 많거든요. 세금량이 크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원래는 세금이란 것은 뭘로 가냐면 항상 금액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가는데 단지 주택 두 채라는 것 때문에 세금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은 이건 어떤 근거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세평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주택과 다른 재산 간의 평등에도 위배될 뿐더러 주택 내에서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간의 또 평등이 위배돼요. 어느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타당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번 전에 제가 최고세율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최고세율은 12%고요. 종부세 최고세율은 6%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입니다. 여기다 부가세까지 더 합치게 되면 실제 100%가 넘어가요. 100% 넘어가요. 그럼 내가 집을 한 채를 내가 집을 만약에 지금 임대업 아니신 분들 생각하면 집을 내가 한 4채 갖고 있다가 5채째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12%를 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뭐죠?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15%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유세를 또 종부세를 내겠죠. 한 6%를 낼 겁니다. 그럼 20% 넘죠. 20% 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극단적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75%에다가 또 지방소득세를 75%를 내게 되면 이 진짜 100% 넘어가죠. 100%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집 사서 파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나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어떤 경우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한 명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러한 세금이 있을 수가 없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위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매년 올라가잖아요. 매년 올라가는 게 이걸 보통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지만 주식을 샀으면 내가 주식을 1억 원 샀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한 5억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동안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팔아야 세금 내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세금, 법인세나 소득세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미실현익에 대해 보통 과세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실현익을 과세하다 보니까 실제 납세금자와 재산권이 침해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세금까지 넣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납세금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당신도 집이 많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 없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요. 서울에 집이 없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고 재산세를 감면받는 사람입니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1주택자 원별내가 집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사람입니다. 감면받는 사람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세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감면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종합부동산세나 세금 자체는 위헌요소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면 일정 부분 1년에 한 3% 보통 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높여봐야 1년에 2%가 이렇게밖에 못 올립니다. 1%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작년에 어떤 사례 보니까 1년에 실제 종부세가 5배가 늘어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감당을 못하죠. 그럼 그 감당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요. 그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강남에 집 살고 있는 사람들 집 팔아 딴 데 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소리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활 터전이 강남인데 딴 데 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진짜 연세 드시고 하면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골이 고향이지만 그분들이 올라오시면 적응 못 하시듯이 부모님들 올라오시면 적응 못 하시듯이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시 또 시골 가시면 적응 못 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모로 봤을 때 위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을 맞추려고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구체적 수치도 들어가면서 또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위헌 논거도 아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핵심은 다 짚어준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것,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도 짚어줬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양도세의 최고세율이 75%인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합치면 82.5%가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부가세 뭐 이런 보유세까지 합치면 100%가 넘어간다고 그건 빼고 82.5%를 세금으로 환수해 간다는 것, 걷어간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자본 이념에 반하는 게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법이 용인되고 그게 실제 집행이 돼서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미 그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저는 뭐 헌법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이미 국가가 공용 수용으로 개인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법제가 있다는 거. 물론 그게 극단적인 예라고 하는데 실제 그 적용 사례도 있겠죠. 우리 정 교수님. 극단적인 그 실제 적용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판 경우라든가 그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뭐 또 상속이나 이런 걸로 뭐 집이 말이죠. 부득이 처분할 경우. 그래서 저는 그런 법제는 용인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법률 중에서 뭐그 세율을 가지고 문제점이 돼가지고 유연 결정이 난 예가 있어요. 과거에 그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이게 소위 당시 부동산 3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이 났어요. 제가 앞에 두 법은 제가 직접 관여해서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헌법 체계에 비춰서 용인될 수 없다는, 지금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빨리 고치고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